안상민이 처음 서울에 진출했던 당시에는 양은이파를 위시한 호남 세력은 명동에서 활동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양은이파는 프레지던트 호텔과 서린 호텔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후 영화 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보이 호텔에서 신상사를 테러한다. 그때 양은이는 호남 식구들 중에서 행동대장에 위치해 있었으며 바야흐로 최고의 실세로 떠오르는 별이었다. 호남파에게 테러를 당하기 전만 해도 신상사는 명동 최고의 주먹이었다. 신상사는 상당한 멋쟁이로 주로 명동의 일본인들이 경영하는 상점에서 지원을 받으며 생활했다. 그런 그가 범호남파의 공격을 받고 몰락한 것이다. 해방 이후 명동에는 전설적인 주먹인 시라소니, 이성순과 검은 신사로 통하는 이화룡 등이 있었고, 근처 충무로에는 중국 북경에서 활동하다 돌아온 정팔과 연예계 폭력의 대부인 이마수 등이 있었다. 그들이 소위 동대문파라 불리는 유명한 정치주먹 이정재와 그의 행동대장 유지광 등에 의해 와해되었을 때 등장한 주먹이 바로 신상사였다. 신상사는 명동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세력을 구축하며 그곳에 터줏대감을 자처했다. 그런 신상사가 급격하게 힘을 잃게 된 것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75년에 있었던 사보이 호텔 습격 사건 때문이었다. 당시 사보이 호텔은 신상사의 주활동 무대로 인근 주먹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신성불가침 지역이었다. 하지만 당시 까마득한 후배인 조양은이 백주, 대낮에 신상사파의 심장부인 사보이 호텔 커피숍에 연장을 든 아우들을 이끌고 쳐들어가 테러를 했다. 주먹 후배가 선배를 친 이 하극상 사건은 여러모로 현대 주먹사의 상징적인 의미로 남게 된다. 이를 통해 주먹들 간의 싸움이 더 이상 주먹이 아닌 사심이로 대표되는 연장 싸움으로 바뀌었다. 이는 곧 낭만파 주먹에서 조직 폭력으로 세대 교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조직 폭력의 대부로서 양은이파를 전국구로 끌어올린 조양은이 그 발판을 마련한 사건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 조양은이 커피숍에 들어가서 신상사에게 테러를 가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와 좀 다르다. 그 사건은 조양은이 신상사의 아성을 넘보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70년대 중반 우리나라에는 중동 열풍이 불었다. 많은 우리나라 남자들이 중동의 나라에 가서 땀을 흘리며 외화를 벌어들였다. 국내의 대표적인 건설회사가 바로 이 시기에 크게 성장했는데 중소건축업자인 권태영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중동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명동에 빌딩을 짓게 되었다. 당시 건설 공사판은 주먹들에게 떡판이라 불렸다. 그 이유는 공사장에는 현찰이 풍부해서 건달들이 심심치 않게 떡값이라는 명목하에 슈킹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건달들은 공사장에 나타나 일부러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하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었다. 그래서 공사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떡값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권태영은 이 떡값을 아껴보려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무교동의 조창조에게 공사장 경호를 부탁했다. 조창조는 박 정권의 깡패 소탕으로 낭만파, 주먹의 거두들이 싹쓸이 당한 시점에서 나타난 신상사와 함께 낭만파 주먹의 마지막 세대였다. 그는 현역에서 활동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패하지 않는 신기의 싸움 기술을 지녔고 조직을 거느리지 않는 독불장군으로 많은 주먹들의 우상이었다. 조창조는 자신의 아우인 오하인을 권태영에게 소개해 주었다. 오하인은 키가 180cm에 달하는 거구의 싸움꾼이었는데 그가 나와 바리를 침범하자 신상사파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이에 신상사파는 자신들 중 주먹이 가장 센 김문호를 내세워 오하인과 명동 한복판에서 대결을 벌이게 했다. 하지만 김문호는 오하인에게 단 한 방에 나가떨어졌다. 이에 약이 오른 신상사파는 며칠 후 오하인을 유인해 몽둥이로 집단 폭행을 가했다. 이에 격분한 조창조는 신상사와의 친분 때문에 바로 공격하지 않고 오종철을 불러 상의했다. 오종철은 당시 오비파라고 불리는 호남 세력의 우두머리였다. 오종철은 자신이 해결하겠다며 조양은을 불렀다. 오종철의 행동대장이었던 조양은은 동생들을 불러 명동의 한 여관에 집단 투숙시키며 신상사의 행방을 찾았다. 신상사는 신정 연휴인 2일 오후 사보이 호텔 커피숍에 나타났고 그 첩보를 입수한 조양은이 아우들과 함께 출동했다. 그러나 막상 커피숍에 들어가니 신상사는 보이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조양은은 아우들과 함께 그곳에 있던 신상사파 조직원들에게 사정없이 테러를 가했다. 채 2분도 걸리지 않은 잔혹한 공격이 끝나자 조양은은 아우들과 함께 재빨리 철수했다. 그때 화장실에서 볼일을 마친 신상사가 나와 쑥대밭이 된 커피숍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하지만 신상사파는 이 일로 조양은 일파에게 보복할 수 없었다. 연일 신문 지면을 장식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 때문에 공개적인 보복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명동파의 입지는 크게 위축되었고 신상사 역시 기우는 해가 되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서울밤의 패권은 범원 안파의 손으로 서서히 넘어가게 되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민이 무교동에 있었을 당시에는 호남 식구들이 별로 없었지만 명동 시절에는 호남 사람들도 많이 진출해 있었다. 호남 식구들과 사이가 좋았던 상민은 그들과 커다란 트러블 없이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해 나갈 수 있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의 사나이다운 기질과 대인다운 포용력, 그리고 믿고 사귈 수 있는 두터운 신뢰 때문이었다. 상민은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명동 생활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서산으로 내려가야 할 일이 생겼다. 이번에는 수배로 인한 도피가 아니었다.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그의 아내가 아들 진호를 낳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서산에 있는 제1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의 명성을 증명하듯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전국구 건달들이 모두 모였다. 예식장 밖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질비했다. 결혼식에 참석한 서산 사람들은 생전 그렇게 많은 고급차를 본 적이 없었다. 상민은 손님들을 위해 서산에서 제일 큰 술집인 흑장미에서 피로연을 열었다. 그리고 신혼부부가 함께 사랑해를 부르는 것으로 결혼식에 찾아준 것에 대한 작은 보답을 했다. 그리고 바로 서울로 올라와 하루를 묵고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제주도에 도착한 그들은 꿈같은 허니문을 보냈다. 사진도 찍고 관광도 하며 정말 오랜만에 모든 상념을 다 떨치고 인생을 즐겼다. 하지만 곧 안상민에게도 어둠이 몰려왔다. 안상민의 조직은 물론이고 전국의 주먹 조직에게 가장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다. 80년대 삼청교육대는 전국의 건달들에게 공포의 도가니였다. 이번에는 똘마니까지 싸그리 잡아넣는답니다. 모두 삼청교육대로 끌고 가는데요. 거기서 아작을 내버린답니다. 부하들은 공포에 떨며 말했다. 잡혀서 삼청교육대에 가거나 고향으로 피하는 방법뿐이었다. 여기 있으면 삼청교육대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게다가 안상민은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기에 이 바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누가 찌를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안상민은 서울에 남아있어봤자 좋을 일이 없었다. 부하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서산으로 내려간다. 우리 관내 구역은 건달 물을 먹지 않은 믿을만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맡긴다. 모두 흩어져서 일을 마무리하고 내일 저녁에 다시 이곳에 모인다. 각자 알아서 서산으로 내려간다. 상민은 어느새 큰형님에서 평범한 가장으로 돌아가 있었다.